안녕하세요. 랑랑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현암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 가면서 응용력을 한 단계 업 시키고 문제에 대한 적응력도 키워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5번 문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와우, 18의 12제곱 이런 숫자 계산을 어떻게 하죠? 이거를 또 17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겠다. 더 큰일 났습니다. 19라는 숫자는 계산이 더 불편합니다. 13제곱을 20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R2라고 했습니다. 어찌하면 나머지들의 합을 구해갈까요? 자, 18이라는 숫자 너무 큽니다. 자, 가볍게 치환해서 문제 형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x의 12제곱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 정도 센스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 작으니까 됐습니까? 나머지를 R1이라고 했다. 자, 적고 나서 보니까 나머지 정리의 기본 원리를 물어보는 거네요. 자, 0 되는 거니까 x에 1 대입하겠다. 와, R1 끝났습니다. 이런 거군요. 자, 그럼 19. 아, 이건 또 그럼 뭐랄까요? 19라는 숫자를 y로 바꿔놓을까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y의 13제곱 되겠습니다.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y 플러스 1 이 정도 센스는 있는 거겠죠? 숫자가 하나 더 컸으니까 y 플러스 1 됐습니다. 목 q2x 아우 y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r2 쓰면 되겠습니다. 역시 정리 원리상 0 만드는 숫자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의 13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데요. 와, 자, 이렇게 끝나면 될 듯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나머지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0보다 큰 숫자로 해야 되는데 이제 두 번째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인데 어떻게 하죠? 자, 근데 지금 나누는 숫자가 20입니다. 우리가 20으로 나눌 때 나머지를 물어보게 되면 22 배수는 항상 우리가 더하기 빼기를 해서 나머지 형태가 0보다 크고 20보다 작은 수가 되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게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마이너스 1 더하기 20 해서 19 이렇게 구한 것이 진정한 R2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끝났습니다. 그러면 R2의 합은 얼마? 답이 스물스물 나옵니다. 자, 설명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풀이를 하면서 좀 느끼게 될 점은 뭘까요? 오호, 숫자 형태에 대한 계산 이런 것들은 문자로 처리해서 가볍게 의미 파악을 좀 잘해갈 수 있겠다. 나머지 정리 원리 처리해가는 그런 부분이요. 똑같은 두 가지 형태가 되는데, 자, 한 가지 더 익혀야 될 것은 나머지 파트 부분은 우리가 항상 양수 형태, 0보다 크고 그 다음 나눠주는 수보다 작은 그런 모양이 돼야 되는 거니까 나머지 형태, 즉 나눠주는 수의 배수들을 항상 더하기 빼기를 해서 문제의 조건에 만족하는 진정한 나머지를 구해가는 이 과정, 이 두 가지 요소가 이 문제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좀 이해되셨습니까? 자, 5번 첫 번째 문제풀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6번이 되겠습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습니다. 이때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을 구해달라. A, B, 당연히 0 되면 좀 불편하니까 0은 아니다. 자, 무엇이 되겠습니까? ax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는 0이 크니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냥 보편적인 풀이를 하게 되면요, 두근의 합 3은 a분의 b, 두근의 곱 마이너스 10은 a분의 c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b 값은 3a, c 값은 마이너스 10a, 이 값을 주어진 식을 샥 대입해서 처리해가지고 ax 제곱 됐습니까? 마이너스 3ax 마이너스 10a는 제로. 그래서 x 제곱 3x 마이너스 10은 0이다. 뭐 이런 거 이제 만들어내서 그 다음에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 이 나중에 풀어야 될 식으로 이제 바꿔가는 건데, 자, 이건 이제 보편적인 풀이법 이렇게 진행을 좀 더 하시면 아마 답이 나올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문제를 체킹한 이유는 그런 뜻에서 이걸 체킹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좀 이용해서, 자, 요 식에서 cx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a 이렇게 계수를 거꾸로 c, b 이렇게 순서를 거꾸로 해서 딱 쓰게 되면 근이 뭐가 되겠다, 이렇게 역수가 된다. 이런 부분들은 아시는지. 그 다음에 자, 1차항 계수 부분의 부호를 싹 이렇게 하게 되면 부호가 또 싹 바뀌어서 이렇게 되는 걸 아시는지. 그러면 이곳에서 두근의 합을 구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해주니까 10분의 3 해서
끝. 자, 제가 체킹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체킹한 겁니다. 물론 위쪽 풀이를 진행해도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좀 이론들이 좀 확장돼서, 자, 다시 한번요. 주어진 2차 방정식이 딱 주어져 있을 때 계수를 거꾸로 딱 썼습니다. C, 와우, 상수항이 이렇게. 자, 거꾸로 형태 딱 쓰게 되면 근이 어떻게 되겠다? 역수가 된다. 그리고 요 바뀐 식에서, 자, 1차항 부분만 부호가 바뀌었다. 그러면 근에 뭐가 바뀐다? 부호가 바뀐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최종 풀어야 될 방정식의 근이 2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뭐 두 근의 합과 그런 건 별 문제가 없고요. 이해됐습니까? 자, 이런 이론들이 좀 학습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체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안 됐다고 해서 우리가 문제 못 푸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일부 첫 스타트 부분 보여드렸습니다. 두 근의 합 곱을 통해서 관계식해서 방정식 만들어서 확실하게 처리. 그 다음 이 부분에서 이제 C 값이 얼마 이렇게 아니까 C가 마이너스 10, B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다시 2차 방식을 만들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죠. 자, 됐는데 저희 바람대로 근과 계수의 관계 이론이 좀 더 확장된 형태로 학습이 되어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체크한 거니까 제가 설명한 부분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이론 학습을 좀 탄탄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6번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번엔 9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면의 반지름이가 2고 높이가 10인 원뿔이 있다. 이 원뿔의 밑면의 넓이는 이만큼씩 늘어나고 높이는 또 줄어듭니다. 원뿔 부피는 어떻게 최대가 되겠습니까? 라는 문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문제를 체킹한 이유는, 자, 일반적으로 넓이가 늘어난다는 표현은 잘 쓰지 않고 주로 반지름이 늘어난다는데 이 표현이 좀 돼 있어서 좀 특별해서 좀 체킹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네요. 밑면의 반지름이 탁 이렇게 밑면의 밑넓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4파이 정도가 되나요? 자, 이렇군요. 자, 뿌리 부피가 되겠습니다. 부피는 3분의 1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근데요, 밑넓이가 현재 4파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몇 초 1파이씩 늘어납니다. 그러면 4 플러스 t 파 이렇게 되겠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 높이는요 12였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1씩 줄어듭니다. 12 마이너스 t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요 또 우리가 평상시에 보던 문제 패턴이 그대로 되는데요. 마이너스 t제곱 12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 8t 플러스 48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까? 시간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보던 그런 형태의 2차 함수 최대 문제가 됐으니까 t값은 마이너스 2a분의 b 적용해서 t값은 4 처리하고 문제에서 또 4를 열심히 또 대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4를 대입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에 대입하는 게 계산하는 게 빠른가요? 아래 계산하는 게 빠른가요? 자, 그럼 위에 대입하면 얼마가 되니까 8, 64네요. 64 파이 나누기 3. 그래서 3분의 64 파이 해서 계산 결과를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하하, 제가 좀 체킹한 부분이 조금 색달라 체크했는데 뭐 대단한 건 아니네요. 자, 밑면의 넓이가 이만큼씩 늘어난다는 표현이니까 우리가 맨 처음부터 그래서 넓이를 아예 구해놓은 겁니다. 그 넓이 구해놓은 부분들이 이렇게 늘어나겠다라는 이 표현이요. 자, 여기 높이 줄어드는 건 일반적인 표현이고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평상시와 똑같은 형태의 2차 함수 문제 형태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색다른 것이 나왔을 때 그 부분만, 그러니까 기초 부분이 평상시에 잘 돼 있으면 색다른 부분만 조금씩 이렇게 변형 부분만 대처하는 연습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지금도 넓이가 바뀐다라는 이 부분, 그래서 넓이를 구해놓고 처리해 가는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9번 마무리하겠습니다. 11번 시작합니다. 두 당식 fx, gx에 대하여 더하기 한 것을 이거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는 가르쳐 주어져 있고 뺀 것을 또 나누기 현식이 똑같네요. 나눴을 때의 나머지 주어져 있습니다. 와우, 이런 것을 또 인수로 갖는다? 인수로 간다는 얘기는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인데요. 와, 어떻게 처리할까요?
자, 조금 복잡해 보이면 가장 기본을 지켜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기본은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 씁니다. 와, 2차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3이라는 것은 아주 특별하군요. 자, 이번에 그러면 빼기 형태를 열심히 쓰겠습니다. 자, 썼고요. Q2X. 자, 하하, 나머지가 얼마였습니까? 마이너스 2 썼습니다. 근데요, 우와, 인수로 간다는 부분이 좋겠습니다. 인수로 간다라는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 그러면 나머지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나머지 부분 생기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 사라지도록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위식의 2배, 아래식의 몇 배, 3배 해서 열심히 더하게 해주면 되죠. 와, 그렇군요. 그러면 5fx 되겠고, 이 마이너스 gx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처리됐고, 와, 이건 뭐 어떻게 되죠? 2배, 에이, 그냥 q3x라고 한 방에 쓰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인수로 갖게 됐습니다. 자, 이때 kfxg, 끝났습니다. 이야, 이거 처음엔 조금 낯설어서 무슨 문제인가 싶었는데 의외로 쉽게 끝날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였습니다. 역시 이런 걸 풀어가면서 우리는 느끼는 바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형태에 대해서 낯설음이 있으면 역시 나머지 정리를 이렇게 잘 쓰는 겁니다. 썼습니다. 와, 기본 잘 지키기가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 문제는 거기에 이제 해석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데, 인수로 갖는다. 이 나머지 부분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얘기죠.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얘기니까요. 됐습니까? 와, 그럼 인수로 갖는다, 나머지 0이다. 이 정보 하나만 하면, 정확하게 이해하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낯설어 보이더라도 기본을 지켜가면서 착실하게 풀어가면 된다라는 것을 또 한번 느끼게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함께 현암고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당식 fx를 나눴을 때 목 가르쳐줬습니다. 나머지는 없군요. 자, fx를 x 플러스로 나눴을 때 나머지다. 나눴을 때인 나머지가 또 제공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뜻이 잘 안되니까 다시 한번 좀 써봐야 되겠습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와, 특이하게 몫을 제공해줬습니다. 나머지 3처럼 나왔으니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정보가 미흡하니까 우리는 좀 정보를 좀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수분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은 안 되고 2 집어넣고 됐습니다. 4에 3에 6에 되는군요. 알았습니다. 자, 그럼 fx라는 것은 조금 x-2에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했고 목 써줬고 다음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쓰면 될 것 같습니다. 하하, 이 부분이 역시 관련성이 있군요. 자, 그러면 이거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x-3이다. 자, 요걸 좀 이용해야 되겠죠. 미지수가 3개면 3개를 다 해결할 수 없으니까. 자, 요 식에서 나눴을 때 2차로 나누게 되면 정보 2개를 얻어야 되는데 좀 특이하죠? 대입해주는 숫자가 없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으로 나눴다. 그러면 이제 목 부분에 x-2하고 x- 이렇게 목 부분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몫이 전부가 아니고 이쪽이 더 나누기가 진행돼야 된다는 뜻이죠. 즉 a의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처리하고 문제의 나머지가 자,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x-3 이렇게 쓰란 얘기죠. 그러면 이제 미지수가 하나, 둘, 세 개에서 하나로 바뀌었으니까 정보 요거 두 가지 다 한 거죠. 그럼 이제 나중에 또 다시 정리하고 싶으면 요 A 부분을 이쪽으로 다시 이렇게 공통 끄집어내서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이런 정보가 됐고요. 아까 정보가 하나 더 있었죠? x 플러스 1로 나누면 즉 f 마이너스를 해주면 결과가 4다라는 정보가 있으니까 자,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4는 마이너스 1 집어넣습니다. 플러스 1 마이너스 2 그럼 2가 되겠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2에 열심히 곱하기 해야 되겠고요. 자, 그럼 여긴 2a 되겠고 여기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가 되는군요. 됐습니까? 자, 이게 그럼 얼마입니까? 12에 8 플러스 2a가 4가 되나요? 그럼 a 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가 되는군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fx가 다 거의 완성이 된 것 같죠? 자, fx가 다시 한번 쭉 써보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x-2, x-1, 그 다음 마이너스 2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x-3. 와, 엄청 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무엇을 구해달라? F1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1 열심히 구해야 되겠습니다. 와, 다행입니다. 여기 그냥 한 방에 사라졌습니다. 자, 111 대입하게 되니까 얼마가 됩니까? 6이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나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14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실질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요소 파트 부분은 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x 마이너스 3이다. 자, 이 요소 부분인데 왜냐면 여기 2차로 나눌 때 되면 정보 두 개를 얻어서 미지수 두 개를 없애가는 효과를 발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이 부분을 자, 이렇게 주어진 정보 이용해서 나머지 그러니까 미지수가 3개에서 미지수가 하나인 이런 형태로 여기를 바꿔서는 이 부분이 이 문제의 가장 기현산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조금 낯설죠. 3차로 나누고 못 가르쳐주고 나머지를 제공 안 하는 이런 표현. 정보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인수분해해서 자 해서 주어진 거하고 연관성을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부분 요거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는 1차가 돼야 되는 거니까 주어진 정보하고 몫이 생기는 부분을 결합시켜서 처리한 이 부분이 이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정확하게 잘 캐치해서 출제 빈도가 많이 있는 그런 형태의 표현이죠. 자, 이 부분 형태에서 이제 문자 두 개를 소개해가는 이 부분은 여러 학교에 출제해주는 그런 항목이니까 정확하게 좀 공부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명을 잘 이해되셨죠? 13번 마무리합니다. 14번 시작하겠습니다. 실수 A에 대하여 X값의 범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 참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large m, small m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식의 다시 최대값, 두 함수의 최대값들도 다시 한번 구해달라? 아하, 문제의 뜻 파악을 얼마나 잘하는지가 이 문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주어진 함수가 이렇게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해서 x값이 2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주어진 변역은 범위가 a부터 a 플러스 1 이렇게 요 간격이 1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주어진 변역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야 됩니다. 최소값, 최대값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그럴 때 이 표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최대값에 다시 최대 이런 값들이 가장 커지면 어디가 될까? 그러면 이 부분이 당연히 어디가 되겠죠? 꼭지점이 관여가 돼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의 최대라는 것은 자, 원래 함수를 보게 되면 x가 얼마일 때? 2일 때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에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8 해주니까 결과 4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이런 조건인 거고요. 자, 그러면요. 최소값은 이런 값인데 자, 이런 값은 그러면 언제가 최소가 될까? 좀 상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간격이 쭉 올라가서 간격이 여기 이 부분이 이제 A부터 이렇게 되더라도 우와, 그럼 최소값이 아까 있던 이 부분에서 점점 올라갔으니까 이게 점점 최대가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꼭지점 이거 했을 때 더 올라갈 수도 있나요? 조금은 있습니다. 자, 과연 언제일까요? 일단 반대편부터 좀 생각하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a 플러스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이 2가 되게 되면 역시 최소가 이 부분이 그래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2였는데 여기가 2분의 3, 2분의 5 이렇게 돼서 이 높이가 같아지면 이 간격이 1이거든요. 자, 됐습니까? 이때 물론 여기가 최대가 되겠고 이 최소가 되는 이 부분이 더 이상 더 올라갈까요? 지금 똑같은 위치까지 됐습니다. 한쪽이 좀 올라가면 이쪽이 좀 내려야 되니까 최소값이 더 이거보다는 작은 값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최소값이 가장 클 때는 이 양쪽 대칭 구조의 반반 2분의 1씩 차지한 이 값일 때 됐습니까? 자, 주어진 식에 그래서 2분의 3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9 더하기 4배의 5 그러면 6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얼마가 되죠? 4분의 24에서 빼니까 15가 되겠습니까? 아하, 알았습니다. 4분의 15 요 부분이 최소값의 최대값 최소값의 다시 최대값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두 개의 또 합을 구하라고요.
그러니까 4 더하기 4분의 15 처리해주니까 4분의 16에 31 된 이 결과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K라고 한다. 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8K를 구하면 또 62가 되나요? 62에서 최종 답을 구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범위가 이렇게 미지수로 돼 있어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뜻파악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그걸 이제 정확하게 좀 캐치해야 하는 뭐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수식 형태로 가게 되면 범위를 일일이 나눠서 풀이한다는 것이 좀 불편합니다. 뭐 그렇게 되게 되면 A 값의 범위가 이곳일 때, 이곳 이렇게 됐을 때, 이곳 이렇게 됐을 때 무려 세 파트로 나눠서 식을 일일이 다 세워서 관찰을 해야 되는데 좀 불편하거든요. 자, 최대가 어떻게 최대 값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개의 값 나오는데 이 값이 어떻게 해주면 가장 커질까? 그럼 이 꼭지점 부분이 딱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결론을 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최소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부분들이 이게 최소가 되는데 이 부분이 위의 그림에서부터 보게 되면 자꾸 점점 커져가야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꼭지점 부분이 생기는 거 좌우로 좀 살펴봤고요. 이거보다 더 커지는 경우는 뭘까 좀 생각을 해서 결론을 좀 이렇게 낸 거죠. 와, 최대 부분이 여기 가운데 있으면서 최소값 부분이 점점 더 커져간다는 얘기. 양쪽 부분이 이렇게 범위에서 좀 차지할 때 됐습니까? 어느 쪽 한쪽이 더 올라가게 되면 범위에서 더 늘어나서 이쪽 값이 작아지면서 최소값 부분이 생기는 거니까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요 간격이 1 되면서 그래서 2분의 3, 2분의 5 이렇게 됐습니까? 최소의 최대되는 부분에 대한 이해. 그래서 무엇을 구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이 문제의 가장 큰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좀 설명 좀 이해되셨습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될 요소들이 좀 있으니까 다시 듣게 하셔가지고 제 설명하는 부분에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좀 잘 캐치해서 문제를 좀 슬기롭게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까탈스러운 문제 설명이 그래도 좀 여러분들한테 잘 다가가길 기원 그리고 부탁하면서 이 문제 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15번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함수 fx, gx와 1참수 hx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2참수와 1참수 와우 x는 p 접한다고요? 와, 중근 갖는다는 얘기인데 접한다고요? 또 중근 갖는다는 얘기인데 아주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fx, g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이건 뭐 함수 내용들을 얼마나 잘 정리하느냐 이런 문제 같아 보입니다. 자, 두 함수 g는 최고차가 아까 1, 9다. 뭐 다 제공되어 있고 두근 알파 베타를 갖습니다. 알파 베타에 대한 정보도 주어져 있습니다. 정리 좀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는 fx 하고 hx 이렇게 갖다 대 있는 이 부분은 fx 빼기 hx라는 식으로 만들어 갈 건데 요 녀석이 요게 2참수니까 최고차 계수 1을 따라가야 되겠고 p에서 접한다. 이게 x-p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겠다 이런 뜻이군요. 허허,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요 gx-hx라는 함수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고차가 9 3p x-3p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하하, 내용 정리가 되는데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건 뭡니까? fx 빼기 g. 우와, fx하고 gx하고 같다 이렇게 돼 있지만 실은요 뭐 gx 빼기 fx는 0을 하든지 혹은 뭐 fx 빼기 gx를 하든지 이 근이 뭐 알파 베타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가만히 잘 살펴보니까 요 식에서 우리가 그냥 빼기를 한다면 gx 빼기 fx라는 것은 9x-3p의 제곱 빼기 x-p의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나오잖아요. 그럼 요 식인데요. 아주 그럴싸해졌습니다. 됐습니까? 호호, 별 얘기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요걸 는 0으로 하는 식의 근이 알파 베타다 이렇게 처리되겠네요.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식정리 좀 들어갑시다. 어떻게 처리될까? 자, x 이거 좀 써야 되나요? 뭐 쓰죠 뭐. x제곱 마이너스 6px 더하기 9p 제곱 처리가 되겠고 x제곱 마이너스 2px 더하기 p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식을 정리하게 되면 9x제곱에 8x제곱 됐습니까? 야, 그러면 54에서 이면 그럼 52가 되나요? 우와, 52px가 되겠고 81에 80입니까?
숫자가 엄청 커졌습니다. 자, 이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약분이 돼야 될 텐데 약분 되나요? 8은 안 되고 4는 4는 되나요? 자, 4는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2x 제곱 4 1은 4에다가 4 30입니까? 4 32 px 더하기 20이 되나요? 그럼 20p 제곱은 0. 요거의 근을 우리는 뭐라고 하겠다? 알파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에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걸 또 처리해야 되는 거겠고요. 그렇습니까? 자, 해서 루트를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뭐 계산 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2분의 13의 p 제곱이죠. p의 제곱 되겠고 빼기 4배의 와 a분의 c를 해주면 10p입니까? 4배의 10p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자,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되나요? 4분의 169 4분의 그럼 얼마가 되죠? 우와 169 처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40이니까 와 이것도 160인가요? 오 다행이네요. p제곱 처리가 되겠고 와 그러면은 이게 4분의 9p 제곱이 되니까 알파 마이너스 배의 절대값이라는 것은 자, 이 부분이 2분의 3p로 풀려나겠군요. 자, 근데 또 뭐로 나누죠? p로 나누니까 이건 소구가 되겠습니다. 하하하 다행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p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 이 부분은 얼마가 2분의 3 이렇게 풀리겠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풀이는 끝났습니다. 우와, 기나긴 과정, 주어진 식에 대한 해석 부분이 문제 자체도 길고 그래서 장황해가지고 자 이제 뜻 파악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된다면 이 문제 좀 상당히 낯설어하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뭐 대단한 부분이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 주어진 식의 관계가 접하는 점 주어져 있고 뭐 최고차 주어져 있으니까 사실은 그냥 이런 식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fx, gx가 맞는 알파벳 야 fx, gx를 모르는데 이 부분이 잘 처리될까 했는데 그럼 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죠. hx가 소거가 돼서. 그래서 이러한 2차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뭐 두 군의 차를 구해가는 거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곱셈 공식부터 열심히 연습했던 부분들을 적용해 가면은 결과가 나와서 최종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맨 처음에 이 관계식이 어떻게 얻어져 가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설명 정확하게 이해됐습니까? 자, 초반 부분에 얻어진 그 과정 부분을 다시 듣기 해서 정확하게 판단하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겁을 팍팍팍 주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즐겁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15번 설명 잘 이해됐기 기대하면서 15번 설명 마무리합니다. 16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Z가 주어져 있는데 주어진 값은 계산했더니 A 플러스 BI더라. 좀 독특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진 문제 아하 저는 눈치챘습니다. 어쨌든 이때 A, B에 대해서 다음 값을 계산해 달라. 어떻게 눈치챘냐고요? 여기 부분이 지수가 이렇게 딱 일치되는 거니까 2Z를 만들면 되죠. 2분의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3i 됐습니까? 주어진 식이 불편하면 이런 부분들을 그냥 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문제는 1 더하기 x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쭉 해서 x 7제곱을 구하라 이런 뜻 문제 형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주어진 식은 그리고 또 이렇게 고쳐놓고 보니까 어디서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2x 플러스 1은 이꼴 루트 3i 제곱해서 4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마이너스 3 이항식해서 플러스 4는 이꼴 0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양변에다가 x 마이너스를 이렇게 곱하게 해서 x 세제곱 마이너스를 했는데 0이니까 x 세제곱은 1 돼서 우와 세 번마다 규칙이 돼가는 그런 형태의 문제 됐습니까? 그렇군요. 1 더하기 x 더하기 x 제곱 이제 세제곱이 나오죠. 세제곱은 다시 또 1x x 제곱 와 그럼 이게 몇 제곱입니까? 6제곱에 다시 1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1, 2, 3, 4, 5제곱, 6제곱, 7제곱까지 있네요. 죄송합니다. 7제곱 있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급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단 이야기는 문제에서 또 중간 과정에 이 계산 부분이 0이니까 0, 0 처리됐고 1 플러스 x 이렇게 남는다는 이야기죠. 와, 그러면 이 식은 써야 되겠네요. 1 더하기 x. x는 뭐였습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다 계산하니까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가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a 값이 실수 부분이니까 2가 되겠고, 허수 부분 앞에 개수를 언급하는 거니까 b 값은 2분의 루트 3 처리가 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그럼 a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b 값은요, 와, 4. 야, 제곱한 이유를 알겠습니다. 루트를 없애려고 그랬군요. 4분의 3인데 2분의 3 또 처리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이제 a 플러스 2b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분의 4니까 2 이렇게 해서 최종 풀이를 마쳤습니다. 자, 조금 식을 변형해서 낯설 형태를 만들어서 우리를 좀 당황하게 하려고 했지만 주어진 식이 갖고 있는 특징, 야하, 이 특징을 잘 살펴서 우리는 이렇게 그 형태를 만들어서 이런 제곱 모양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가 평상시 보던 스타일과 똑같은 형태.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이 x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고차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규칙성을 찾아야 되겠다. 그 규칙성은 지금은 허수 부분을 없애는 이렇게 2차. 그래서 2차 방정식을 만들었고 근과 관련되어 있는 해서 세제곱만이 갖는 특징 살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공부하고 연계돼서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됐던 거죠. 설명 이해되셨습니까? 자, 변형된 식은 역시 우리가 공부했던 기초적인 그 항목 형태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좀 잘 처리된다는 것을 여지없이 또 보여주는 그런 16번 문제였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열심히 공부해서 잘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으쌰, 기운 불어넣었습니다. 힘내서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일까요? 자, 2차 방정식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이때 주어진 식, 와우, 이걸 만족해주는 2차식 fx가 있습니다. 그 새로운 2차식 fx에 대한 근의 합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맨 처음에 주어진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근의 합은 1,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5 이런 건데 뭐 이런 건 이용할 수 없나요? 자, 가나 부분을 보면 잘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요? 베타가 1 마이너스 알파 이런 거거든요. 알파는 1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가는 다시 보게 되면 f 알파는 이꼴 나 부분을 먼저 쓰게 됐네요. 5 알파 되겠고 그 다음에 f 베타는 5 베타 뭐 이런 관계가 나오는 거죠. 와,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fx 빼기 5x라는 0이라는 이런 식은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 식이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쓰게 된다면 5x라는 것은 a에, 자,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 식은 원래의 식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를 쓰게 되면 되는 거죠. 썼습니다. 자, 근데 f형은 5다. 0을 집어넣으니까 5 마이너스 5에 처리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처리가 되겠고, 자, 그렇다면 fx는 마이너스의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처리됐고 더하기 5x까지 되는 문제니까, 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자, 이곳에서 두 근의 합, 와우, 슉 처리해서 6 해서 결과를 나오면 되겠죠? 자, 마지막 처리 부분은 또 역시 또 아주 간단한 것 같습니다. 중간에 주어진 부분들의 문제의 뜻을 얼마나 잘 해석해서 어떻게 풀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이 관심사인데, 자, 주어진 식 이런 부분들을, 와, 이걸 또 여차 잘못하게 되면 fx라는 식을 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곳에다가 주어진 가, 나, 그 다음 다 이런 걸 대입을 해가지고 전부 다 처리해서 a, b, c를 구해서 이차함수를 만들겠다, 뭐 이런 처리도 있는데 이게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 주어진 부분 맨 처음에 두 근의 합 이 부분을 처리해서 와우, 이렇게 모양을 살피고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모양 이렇게 해서 근을 가는 식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부분에 해석해가는 이 절차가 계산을 많이 줄여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정확하게 좀 잘 하려고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측에 있는 풀이 이렇게 해서 뭐 식을 세우더라도 이 식을 다시 또 뭐 정리하고 더하기 빼기 해서 관계식을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패턴인데, 쉽지 않은 요소, 즉 산수가 많이 복잡한 거니까 효율적인 좌측 풀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들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계산 복잡한 19번 깔끔한 풀이하는 형태로 간단한 조금 이제
계산 절차가 생각보다 이제 많이 줄여가는 거거든요. 줄여가는 형태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학습 잘 하시길 바라면서 19번 설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할 문항은 20번 소수령 네 번째 문제이고 현황고 문제,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자, fx, gx 2참수, 직선 1참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는데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g2는 어떻게 되느냐. 자, 뜻이 뭐냐면요. 2참수하고 직선하고 만날 때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나는 좌표를 만약에 알파, x좌표를 베타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y좌표는 어떻게 되죠? b알파 마이너스 2a, b베타 마이너스 2a 뭐 이런 식이 주어지는데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또 구해야 되는군요. 자, 알겠습니다. 거리를 구하면 되지 뭐. ab 길이, 문제 길이가 주어진 형태니까 하겠습니다. 자, 루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더하기 뒤는 빼니까 2a 부분이 사라지는데요. 그럼 b 제곱에 역시 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되는데요. 우와, 그렇군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 튀어나가고 b제곱 플러스 이렇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자, 이곳에서 이 값을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 3이다 라는 결과를 주어진 거죠. 이런 뜻이었네요. 자, 그럼 이제 식으로 좀 가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풀려면 fx, gx 같아져야 되니까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b 하고 이쪽에 bx 마이너스 2에 이렇게 주어져서 식을 정리해서 x제곱에 a 마이너스 bx 처리가 되겠고 2배의 a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근을 알파 베타다 라고 아까 놓고 푼 거죠. 그랬을 때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제곱을 해주는 게 제곱이겠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처리가 되는 거니까 a 마이너스 b의 제곱 빼기 4배의 8배의 a 마이너스 b가 되나요? 그렇군요. 그러면 a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8 a 마이너스 b 됐고 이곳 결과가 아까 얼마였습니까? 3에 9 되니까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9 됐습니까? 는 제로 이런 방정식을 만드니까 또 인수분해가 됩니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9 a 마이너스 b 왜 이렇게 지워집니까? 자, 그 다음에 플러스 1 처리가 되겠습니까? 자,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a-b 값은 9거나 a-b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문제에서 g2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g2? 그러면 저 함수에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배의 2b니까 b-a 처리되는 이 결과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결과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마이너스 b-a니까 음수가 된 건 마이너스 18에 하거나 2거나 답이 두 개가 되는데 과연 뭐가 될까요? 자, 문제에서 b 값은 또 a 값보다 크다. 양수가 돼야 되군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잘못된 거였네요. 자, 해서 정답 구했습니다. 자, 큰 틀에서 보면 역시 이 문제도 출제하신 선생님께서 수식 사이의 관계를 아주 교묘하게 잘 처리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암고는 수식 다루기를 좀 잘 해야 되는 그런 문제 같은데 자, fx, gx 주어져 있을 때 만난다. 그래서 뜻 파악했고요. 이참수 직선에서 좌표를 그냥 알파벳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길이라는 표현들이 좀 독특해서 y좌표 구해서 길이를 구해봤더니 똑같이 이 부분이 생겨서 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 3이라는 뜻을 아주 교묘한 표현을 바꾼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같다 했을 때 이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러운 연산과 관련된 그런 문제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표현들을 바꿔서 생소한 표현 형태로 느껴지게 만드는 이런 과정들, 수식 사이에 있는 관계를 아주 교묘하게 담겨있는 의미들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게 만든 그런 훌륭하게 좋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철저하게 복습해서 식에 대한 자신감들이 가져야만 풀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학습 잘 하시길 바라면서 현암고 20번 문제, 소수령 네 번째 문제 마치면서 현암고 풀이도 해설 강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 바이바이.